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유부녀입니다. 남들은 이 정도면 아직 신혼이라고 말하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만행 때문인지 신혼은커녕 마지못해 살다가 이제서야 지옥같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 준비 중입니다. 저희 집안은 어머니 아버지도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은퇴 후 노후 대비도 다 되어 있으십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자란 편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성격은 좀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에요. 남편 집안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이 어려서부터 가장 노릇을 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인 제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는 편이고 한 명 있는 시누이도 툭하면 용돈 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나이는 30이 다 됐는데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좀 철이 없는 편이에요. 이 정도는 뭐 살아온 환경이 그렇다 보니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고요. 그런데 한두 번 사정 봐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 이제 제 도움을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더군요. 여기서 더 가관인 건 남편의 태도입니다. 성실한 모습 하나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처음 1년까지는 저랑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하더니 점점 게을러지고 직장 옮기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저희 집이 아무래도 형편이 좀 더 나은 편이다 보니 퍼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방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 공동재산도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시댁한테 퍼주네요. 그것도 아주 조금씩이요. 말하기 애매한 정도의 금액을 조금씩 퍼줍니다. 돈 관리는 제가 도맡아서 하는 편이긴 한데 용돈 쓰라고 준 걸 자꾸 퍼주고 다 떨어지면 저한테 좀 더 달라는 그런 식으로요. 제가 성격이 워낙 수더분한 편이라 웬만하면 남편 뜻에 많이 따르기도 했고 결혼한 순간부터는 남편 식구들도 제 가족이라 여겼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요즘 들어 도가 많이 지자치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갈수록 성격도 다혈질이고 회사 때려치우는 걸 정말 밥 먹듯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가게를 하나 차려줬어요. 조그마한 가게인데 매출은 처음엔 저랑 같이 가게를 봤어서인지 잘 나온 편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유산기가 있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집안일만 하다 보니 갈수록 가게도 적자더라고요. 매일 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인가 싶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같이 일할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낮에 가게에서 뭘 하나 궁금해서 어느 날 불쑥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없고 직원도 가게를 보는 등 마는 등 폰만 보고 있고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요즘 거의 낮엔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일이 많았다며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이때부터 의심이 들면서 조금씩 남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뒤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친한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친구가 충격받지 말라며 자기도 말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다며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정엔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장이라도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눈 감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된 사이겠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하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네요. 저는 얼마 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랑 그 여자는 만난 지 아주 오래된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편 자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봤는데 둘이 주고받은 내용이며 연락도 아내인 저보다 더 자주 하더라고요. 저랑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는 남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그날 이후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밥 생각도 없는데 아이 생각해서라도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마지못해 먹는 둥 마는 둥
어디 말할 데도 없어서 혼자 울고 웃고 미친년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안일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보더니 집안 꼴이 말도 아니라며 집에만 있는 애가 왜 정돈이 이 모양이냐며 자기 아들 아침도 굶긴다고 잔소리를 하길래 저도 그간 쌓여있던 게 있어서인지 한 소리 했습니다. 워낙 말주변이 없고 누구랑 마찰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저도 뭐라고 했는지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대충 요약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부르더군요. 엄마 말이며 껌뻑 죽는 남편은 한달음에 달려왔고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편만 들더군요. 집안 꼴이 이러니까 어머니가 한 소리 하실 만하다는 둥, 어머니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는 둥,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가뜩이나 내 편도 없는데 거기다 남편 하는 짓까지 같이 떠올라서요.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여기서 다 터뜨려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네요.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파왔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고 아이는 유산되었다고 하더군요. 한참 조심해야 할 시기에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생각하면 분하고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떠나간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그렇게 며칠 동안 미친년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을 했죠. 복수를 하겠다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들, 상의 없이 시댁 식구들에게 돈 퍼준 자료들, 시댁 식구들이 그간 해온 만행들, 친구가 찍은 사진들을 바탕으로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이혼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이혼 준비를 혼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당신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며 남편한테 해외여행 좀 보내달라고 조르더군요. 온천도 가고 백화점 쇼핑도 하고 싶다면서요. 옆에서 신우도 한술 떠서 자기도 같이 보내달라고 하고요. 호구 같은 남편은 거기서 또 기꺼이 보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도 같이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래도 되냐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총 2주일 정도 다녀오는 여행인데 결제는 다녀오면 대금 처리해 줄 테니 남편 카드로 전액 결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고맙다며 좋다고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2주 동안 마음껏 즐기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남편과 시댁 식구들 출국하자마자 집도 비밀번호 바꾸고 부동산에 내놓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놀고 먹고 쇼핑하느라 정신없는지 연락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디데이가 되고 남편이 귀국해서 집 비번 바꿨냐고 전화 가서 집 내놨다고 했습니다. 당장 만나자기에 만나러 가줬습니다. 쇼핑을 얼마나 하고 온 건지 온갖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에 옷도 다 새로 맞춰서 입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상간녀도 불렀습니다. 말주변도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보니 긴 말 안 했습니다. 그저 그 두 사람 앞에서 이혼소를 던지며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라고 하고 나왔을 뿐이었죠. 무슨 일인가 하다가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사퇴파하게 됐는지 본인 잘못이라며 자기가 다 미안하다며 계속 연락을 해오더군요. 무슨 낯짝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건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일일이 제가 상대해줘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더러운 구정을 묻은 것들이 뭐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한답니까? 여튼 그렇게 시댁에는 알렸고 이제는 부모님에게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이 좀 없는 편이시긴 해도 항상 저를 아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키워주셨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알기에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몰라줘서 미안하다며 저희 세 가족은 그날 울음바다가 됐었네요. 그날 밤 남편이 부모님 댁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주먹을 날리셨고 호되게 소리치셨어요. 태어나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네요.
남편이랑은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인생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은 기분이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네요. 얼른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네요. 하지만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2살의 신혼부부입니다. 홀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친정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지만 전 남편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해서 둘만의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식탐이 강한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욕심이 그득한 분이에요. 화가 나서 존칭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직 아기가 돌쟁이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하려고 하지만 어렵네요. 상견례 할 때에도 시어머니는 꼭 합가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댁 풍습을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딱히 배울 것도 없었고 살아보니 제가 뭘 해도 훨씬 잘하더라고요. 당신이 만석군집 딸이라고 고향 땅 밟는 땅마다 친정 재산이었다고 입이 닳도록 지금도 자랑을 하십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에 잘 산 게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저 시집올 때 이부자리만 해야라 하신 건 그냥 하신 말씀이었고요. 혼수 문제로 얼마나 뒷담화를 하셨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저에 대해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물론 넉넉하게 예단을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반을 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친정은 난리가 났었죠. 뭐 저런 집안이 다 있냐고. 2천만 원을 해갔는데 그걸 한 푼도 돌려주시질 않았고 지금까지 툴툴대세요. 저한테 꾸민비는커녕 예물도 안 해주셔서 남편과 커플링한 걸로 퉁쳤다니까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렇게 돈이 없으신데도 한우만 고집하시고 갈치가 팔뚝만한 걸 드시더라고요. 뭐든 식재료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월세 사시면서 그렇게 늘 먹거리는 재벌처럼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빚이 있었던 걸 이해 못했는데 그게 다 어머님 식탐과 고급스런 취향 때문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사고를 고아드렸더니 이거 한우가 아니라며 곰솥에 고운 국물과 뼈를 제 눈앞에서 버리시더군요. 당신 입맛에 안 맞는 마트표라는 거죠. 얼마나 부화가 나던지 애가 엎혀있건 말건 엉엉 울었어요. 진짜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야죠. 친정에 얘기하니까 절대 잘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1년이 넘게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니 감당이 안 돼서 가계부를 봤더니 세상에 세 식구 식비가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아기 분유값은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제철 음식 드셔야 한다면서 제가 안 사오면 직접 해산물을 제일 비싼 걸로 골라오시고 남편이 준 카드로 결제하셔서 연체된 적도 있어요. 자연산 송이버섯을 직접 사드시는 분이니 말 다 했죠. 한우고기도 2+, 아니면 안 드세요. 잘 사는 저희 친정도 그렇게 비싼 건 안 먹거든요. 처음엔 어찌 보면 신랑이 유복자로 어렵게 자랐는데 잘 키워주신 게 감사해서 분에 넘치는 소비라도 인정해드렸고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1년이 넘게 식비가 늘어나고 심지어 계절이 바뀌면 꼭 새 옷을 한 번씩 사시는 거예요. 한 벌당 100만 원도 넘는 옷을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요. 저도 이런 옷은 안 사 입는다고 했더니 저더러 쇼핑하는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지금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도 제가 마련해온 집이에요. 명의는 제 거로 하려고 했는데 몸져 누우셔서 절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하셔서 겨우 공동명의를 했어요. 집값이 10원 한 장 안 보태신 분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 건지 전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교예요. 저희의 돌잔치에 금반지 반돈을 해오신 거예요.
현금까진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 자식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게 미치도록 싫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펑펑 쓰다 못해 빚까지 져가면서 사는 지경에 손주한테 금반지 한 돈 제대로 사주는 게 아까웠을까요? 그날 남편하고 처음으로 악다구니를 하면서 싸웠어요. 호텔 밖에서 애는 친정엄마께 맡기고 드레스 입은 채 펑펑 울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좋은 날 기분 잡친 것도 억울한데 남편은 그 와중에 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저 그날 애하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어이없었죠. 이렇게 살다가는 저도 아이도 남편도 불행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이혼을 하더라도 말리지 않을 테니까 세게 나가시라고 하시고 뒷일은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러셨겠나 싶지만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단번에 압살하게 끊어버릴 것인가에만 몰두했어요. 어차피 결과는 제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힘들게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은 집에 들어가 어머님과 똑같이 살아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상대방을 황폐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하는지 제가 그동안 아끼고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보는 앞에서 펑펑 쓰기로 한 거죠. 남편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어머니처럼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말리지 마. 그러자 알았다고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표정으로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설마 했겠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어렵잖아요. 전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구쳐서 그걸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남편의 신용카드는 제가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카드를 어머님께 드렸어요. 한도는 더도 덜도 말고 딱 100만 원으로 맞추었고요. 집에 들어가면서 백화점 식품관에서 제 돈으로 50만 원어치 식재료를 샀어요. 배송이 되면서 어머님이 눈을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다 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그동안 서운하셨죠. 몸보신 좀 시켜드리려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상급 한우 등심부터 뜯으시더니 당장 먹자는 거예요.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저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 갔어요. 아침부터 고기에 유기농 야채에 그리고 쉬지 않고 보약에 영양제에 어머님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매 끼니 고급으로 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 쇼핑 가서 옷도 사드렸고요. 한 며칠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야 며느리 덕을 보는구나 하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뿐 아니라 어머님 빵 TV도 가구도 최신식으로 바꿔드렸어요. 기존 것을 물론 다 없앤 건 아니고 친정에 몰래 갖다 놨죠. 그 후엔 어머님과 친구분들 남해 여행을 예약했고 남편이 기사 노릇 좀 하라고 전 친정에 있다 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게 했어요.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불러서 남편 서재와 어머님 방만 남기고 짐을 다 뺐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라 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했어요. 집에 오신 날 아니나 다를까 선물 꾸러미를 갖고 나타나셨더라고요. 전 때맞춰 부동산가 짜고 집 보러 온 다음에 배를 누르게 했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집안이 횡하자 너무 놀란 나머지 실신지경이 돼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 집을 애기 엄마가 내놔서 집 보러 온 거라고 대답을 하게 했죠. 전 밖에 있었는데 아파트 현관 밖으로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로 어디냐며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잠깐 만나자고 했어요. 어머님 영양주사 맞춰드릴 동안에요. 그이는 사색이 돼서 나타났어요. 네가 이럴 줄 몰랐다고. 너 이렇게 독한 애였냐고 흐느끼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계속 살 거냐고. 애 두고 갈라서던지 계속 지금처럼 살 건지 물었어요. 자기 인생에 절대 이혼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시궁창이 될 줄은 몰랐다고. 앞으로 어쩔 거냐고 해서 그랬죠. 어머님이냐 나냐 택하라고. 그러자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앞으로 다른 삶을 살겠다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알겠다고 했어요. 대신 어머니가 쓰는 모든 돈과 식재료는 내가 결정해서 쓰겠다고. 예전처럼 사실 거면 나가시라고 단답형으로 말했죠.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께 확답을 들었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마. 결국 어머님의 신용카드는 여행 목적 100만 원 한도로 썼던 그날을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넘어왔고 매주 용돈은 10만 원씩 받으시는 걸로 했어요.
그 안에서 모든 소비를 하시라고 하면서 이걸 어기시면 저와 남편은 남남이 될 거라고 경고했죠. 저희는 그날부터 아끼고 모으고 살면서 지금은 33평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사갈 꿈에 부풀어 있답니다. 어머님도 제게 꽉 잡혀서 이제 과소비 못하세요. 정말 통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한 지 7년 된 아들들 얼마예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소개로 만나 결혼하기까지 참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옛 일을 떠올리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상년회 전에 처음 뵌 시댁 식구는 형님 내외였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장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하루에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동생의 아내 될 사람에게 묻는 질문치고는 참 직설적이고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난 지금 다니는 직장 다니면서 그냥 살 생각으로 당신을 만난 거다. 왜 내 직장을 포기하면서도 이 결혼을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게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 때문에 제 남편은 어릴 적부터 트라우마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형에게 쥐어 사는 형국이었죠. 저는 직장 다니는 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쉬면서 아이를 키워놓고 다시 일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하시던 한식집을 형님이 물려받아 하시면서 키워놓은 본점을 저희도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힘들게 키워놓은 가게를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업을 잇는 거고 일은 배워야 하니 나쁜 제안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형과 같이 일하는 것도 두려워했고 저 역시 낯선 가족들과 일을 평생 해야 한다는 사실이 겁이 나는 건 마찬가지였죠. 저와는 동서지간인 형님은 어려운 집 장녀로 자라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식당도 당연하게 아주버님 명의로 하고 있었고 2호점에 대해서는 저희 차례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친정 동생을 염두에 둔다는 말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아서 처음부터 선을 긋고 싶었지만 일단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아주버님이 하는 식당에 출근하면서 일을 배웠고 진짜 손목이 부러질 정도로 일을 했어요. 힘들게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허다했지만 꾹 참고 좋은 날 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장사에 매달렸습니다. 단체 손님이 오면 주방은 진짜 숨 넘어갈 듯 바빴고 저는 카운터도 보고 주방도 챙기면서 땀을 비 오듯 흘렸어요. 그때 제 동서인 형님은 뭐 했냐고요? 식재료 공수 온 거 다듬으시고 창고에 소분해서 넣어두시는 일을 했어요. 물론 그 일도 중요하긴 하죠. 딱 한눈에 봐도 일을 쉬엄쉬엄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 가게도 아니고 아주버님 계신 곳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는 없었죠. 하루 종일 12시간 넘게 손님을 상대하는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주방에서 내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워낙 바쁘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된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핏줄인데 잘 챙겨주겠지 싶은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 남편이 잠자는 내내 끙끙 앓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옷을 벗겨보니 여기저기 멍투성이인데다 조리도구로 맞은 자국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보, 사실대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이거 누가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남편은 말없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러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다면서 다 그만두고 새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설마 이거 아주버님한테 맞은 거야? 그러자 남편은 더 크게 괴성을 지르며 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죠. 남편이 학대를 당하면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일단 증거를 잡아야 했기에 남편을 다독여 조금만 더 참자면서 다시 식당에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의 몫을 꼭 찾아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챌까봐 전 더 나긋나긋하게 형님 부부를 대했고 남편도 최대한 숙이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지금 폭발해서 싸움이라도 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참는 동안 저와 제 남편은 피가 마를 정도였죠.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새로운 지배인이 형님의 친정 동생이라더군요. 성별이 달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친동생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워낙 손님이 많기도 했고 아주버님도 허락한 사안이라 별 문제를 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전 느낌도 좋지 않았고 이호점을 동생에게 넘긴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어서 지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되었죠. 그렇게 지켜본 지 석 달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몸과 마음이 나빠져서 정신과를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요. 결국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만 했으니까요. 아들 둘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과 학원을 오가는 동안 근처에 사시는 이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매출은 늘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줄 서서 대기까지 하면서 먹는 손님들이 늘 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제일 의심받았던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2달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 치료까지 받고 병원비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직장마저 잘린다면 이건 최악이었으니까요. 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미납이라면서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형님 댁과 저희가 반반씩 내서 병원 업무과에 송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계속 연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전 이 모든 사실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눈물이 팡팡 쏟아지더군요. 때는 드디어 다가와 그날이 되었습니다. 2호점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명절날 그 가게의 명의가 아무도 모르게 형님의 친정 동생 앞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전 쇠약해진 남편과 함께 그나마 건강을 회복하신 아버님을 휠체어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형님 부부와 친정 동생까지 자리에 앉았을 때 전 TV 화면을 켰어요. 저희는 일할 때 개량 한복을 입고 일하는데 지배인이 팁을 받으면 저고리 안으로 돈을 넣는 게 CCTV로 다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을 받을 때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면서 알게 된 거죠. 손님이 음식을 드시고 난 후 계산을 한 것과 실제 매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까지 제가 다 적어서 아버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비록 말씀은 잘 못하시고 어눌하지만 장부를 읽자마자 아주버님께 내던지셨습니다. 미친 것들,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처남, 지금 이거 사실이야?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아주버님은 분노가 솟구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남이라는 친정동생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울기만 하더군요. 전 요양병원 입원비를 병원에 송금하지 않고 빼돌린 장부를 아주버님께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제가 모자란 금액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고요. 너희 둘 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병원비까지? 잘못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 모시느라.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요. 됐어. 필요 없어. 당장 여기서 나가. 어서! 형님은 친정동생이 빼돌린 돈을 다시 받아내고 형님이 동생에게 2호점을 물려주기로 한 약속은 없던 걸로 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그렇게 2호점은 저한테 남편이 운영하기로 했고
남편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고생 많이 했고 재수씨하고 한번 제대로 운영해봐라. 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후로 2호점 가게 사장이 되었고 어려운 시절을 잘 참고 이겨낸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넓혀가서 아이들 독방도 하나씩 주고 이제야 숨을 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얼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곤 합니다. 그 일을 배우던 시절, 의심받던 시절, 정말 너무너무 지옥 같고 힘들었는데 정말 지금은 행복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약을 먹고는 있지만 점차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아주버님과 떨어져서 일을 시작하니 남편도 숨통이 트이는 모양인지 훨씬 나아 보이더군요. 저는 그동안 고생하면서 참아준 남편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